조계종 중앙종회가 파행 끝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직무대행 체제 시기 등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11대 이후 처음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정청래 의원 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이 아닌 당사자 사과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종단 차원의 정의원 사퇴 현수막 제작과 게시도 결의했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3년여 만에 승가 화합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서로가 승가를 이루는 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단 발전에 손을 맞잡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화학과 혁신위원회가 위드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연석 워크숍에서 종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정총리범어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성보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계산 1343주년에 맞아 기념법요식을 봉행하며 계산조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등 혼란기를 제외하고 정기회에서 성원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11대 종회 이후 처음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1월 2일 개회에 10일 속개한 이후 5일째 성원 미달로 유예를 거듭한 제222회 정기회가 남은 안건을 논의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개회한 222회 정기회는 1시간이 경과한 11시까지 의원 9명만 참석해 성원 미달로 유예를 선언하고 회기를 다해 자동 폐회했습니다. 제220회 정기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처의 성원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유예되면 정기회는 폐회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앞서 중앙종회는 호법부장 임명 동의안과 7개 종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부터 폐회일인 16일까지 성원 미달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건과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유예를 거듭했습니다. 종원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종무기관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내년 신규 사업은 모두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법과 제도 등 조계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성원 미달로 임시회가 유예된 사례는 많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손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마저도 1998년과 99년 직무대행체제 전후에 종단 혼란기 2차례와 재정분과 심의를 거치지 않아 예산안을 2월시킨 사례를 제외하면 1996년 11대 종회 후반기 첫 정기회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123회 정기회는 총무원이 사업부를 폐지하고 문화사회부를 분리하는 부서 증설 관련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다 성원 미달로 회기를 마무리하고 2주 뒤 124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고 내년 3월 정기회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종단 주요 사업이 집중된 내년 중앙종무기관 종무행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종원에 따르면 임시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총무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27명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의장의 경우 7일, 그 외의 경우 15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종무행정과 내년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가 소집돼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이 아닌 당사자의 사과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정청래 의원 사퇴 현수막 제작 및 게시와 문화재 구역 입장료 홍보 등을 결의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조계종단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71차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가 어제 동아사 템플스테이 참선당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회장 경우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정청래 의원의 망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총무원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차원이 아닌 당사자의 사과와 참회, 종단 차원의 정 의원 사퇴 현수막 제작 개시, 문화재구역 입장료 홍보 등을 결의했습니다. 분해가를 하든 어쨌든 그 지역을 안배하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번에 총무원의 차원에서 강제성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스님들을 공익팀 전달 사기꾼처럼 지금 몰아가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 구역 자연 휴양림 입장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도 명칭도 바꾸어서 대사회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망언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철다를 마련해서 대표를 하는 것이 난 좋겠다. 이날 차기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목소리를 정책집에 다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저희 국민의힘은 반드시 불교계의 중요 공약을 정책집에 인쇄되는 책자에 넣고 국정과제로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대선을 앞두고 정 의원의 망언이 불교계에 어떤 파장을 끼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조계종. 선거가 끝나고 일부 스님들은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해종 행위자가 됐는데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3년여 만에 승가 화합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상징이자 역사인 조계사 대웅전에 승가 제1덕목인 화합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환희로운 법보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을 통한 조계종의 혁신으로 미래의 한국 불교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조계종과 화쟁위원회가 어제 봉행한 종단 화합 대법회. 지난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고위직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며 겪은 내홍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당시 조계사 일주문을 경계로 경내에서는 교권수호 결의대회가, 바깥 도로에서는 전국승려 결의대회가 함께 열리며 양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며 종단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일부 스님들은 종단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해종 행위자가 됐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무원, 중앙종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침내 화합의 법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는 교시를 내려 화합 승가의 가치를 되새기고 불국정토 구현에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납자의 본문과 율장정신을 망각하였음을 자각하시고 발로 참여하니 참으로 성스러운 법연을 장합니다. 종단 대화합법회로 원행 스님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화합 조치는 마무리됐습니다. 임기 동안 종단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제 불교와 종단 발전에 승가가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법회를 계기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승가를 이루는 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단의 화합과 혁신을 통한 발전에 손을 맞잡고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풀로 땅을 덮어버리듯 12분별을 없앤 이번 법석은 화합 승가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일불 제자들의 원력이 담겼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100년대계 본부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위드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정책팀 연석 워크숍에서 종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미래를 상징한
빠른 시대 변화 속 한국 불교와 종단의 혁신을 위해 활동하는 조계종 화합과 혁신위원회. 지난 6월 1차 전체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어제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정책팀 연석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종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재고하고 숙고하고 또 다른 하나 미래를 설정하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정책위원인 신대승 네트워크 박재현 소장은 위기의 시대 한국 불교가 처한 현실로 탈종교화와 신행 환경의 변화, 종단의 수직적 구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타파 해결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며 핵심 키워드로 화엄과 생태불교, 공동체불교,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은 사회적 고통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같은 연결된 사회 정치적 구조에 함께 도전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의 참여가 불교적 깨달음을 구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인사 국일함 감원 명법스님은 한국 불교는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종단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을 형성하는 힘의 원천에 대한 이해 없이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종단 지도부는 구성원 개개인을 하나의 주체, 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량과 욕망을 가진 주체라고 생각하기보다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이자 정책위원인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이 전환과 변화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화합과 혁신위는 여러 핵심 의제들이 탁상 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성보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개산 1343주년을 맞아 기념 법요식을 봉행하며 계산조 의상대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3주년을 맞아 방장지유대종사를 비롯해 대중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유대종사는 계산조인 의상대사의 정신을 언급하며 창건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탐진지 삼독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지혜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 수행조가 사찰이요 인재양성초가 사찰입니다. 이어 범어사는 성보박물관 신축 개전 이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신축 성보박물관은 연면적 2,953제곱미터, 2층 규모의 3개의 전시관으로 1층 중쟁이는 11m 대형 배부리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박물관이 오늘 개관을 통해서 새로운 관장 스님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관장 스님으로 중심이 돼서 성보박물관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격려와 축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층 상설 전시관에서 범어사 대웅전 영산해상도와 사천왕도를 비롯해 최근 국보로 승격된 상북유사 권사후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2층 기획 전시관은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와 범어사 삼불련 등이 전시돼 있으며 같은 층에 위치한 기증 전시관은 비어있는 상태로 다양한 불교 기증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임 관장 환흥스님은 총 4,900여 점을 범어사 소장 유물을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박물관 운영을 하신 교장 스님 뜻을 잘 받들고 그리고 우리 방장 스님이와 우리 원로대대 큰 스님들 잘 모시면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를 통해 1000년을 넘게 이어진 불교의 정신이 새로운 성보박물관을 통해 면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본 불교 성전 내용을 발췌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바이샬리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갔고 거리에는 시신으로 넘쳐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비구들을 이끌고 한다름에 달려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송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위성의 난다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고 싶었던 그녀는 하루 종일 구걸한 돈으로 정성을 다해 작은 등불을 올렸습니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난다의 등불만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대가 큰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불어도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종단본 불교성전 애니메이션 영상인데 한글은 물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불교성전 내용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2가지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을 다스리다는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퍼졌던 전염병을 치유하신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포교원은 유튜브 채널에 불교성전 영상을 올려 사부대중이 법회를 비롯해 전법과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종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88%가 유미디어 매체 가운데 유튜브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 포교연구실에서는 불자님들이 불교 성전을 접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포교원은 불교 성전을 널리 보급하는 건 물론 계층과 세대에 맞는 다양한 포교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사단법인 동련이 지난 13일 경주 황룡원에서 제71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주제로 열린 전국 지도자 연수회는 불교 일러스터 용정훈 작가와의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스토리가 있는 요가 여행, 그림책으로 마음 챙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에서 50여 개 어린이 지도자와 스님들만 동참한 가운데 명상과 그림책, 명상 지도와 실습으로 구성 진행돼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사장 신공스님은 어린이 포교의 최일선에서 진력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천년고찰 내소사와 심곡사에서 열린 음악회,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년대를 떠올리는 신나는 통기타 선율에 가수와 관객들은 하나가 되고 지역 출신 대중가수 진성의 열창에 사찰은 금세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특별히 꾸밀 필요 없이 1000년 넘은 느티나무와 곱게 물든 뒷산이 아름다운 무대가 된 부안내소사 산사음악회입니다. 참다 보니까 쌓였던 스트레스 그런 것을 오늘 문화 행사를 통해서 헐헐 털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하나름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으로 전통 공연과 포크,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은 천년고찰에서 가을 단풍과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가수 구창모의 히트곡과 함께 관객들은 그 시절 추억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어쩌다가 좋지 그대들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다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어서서 함께 열창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지역 출신의 근대 판소리 정정열 명창을 기리는 익산 심곡사 떡먹음악회입니다. 한 명 이상이라도 한 분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그맨 박범수의 재치 있는 사회로 임화영 명창과 제자들이 우리 전통가락을 전했고 불자 가수 김희진, 나연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시민들은 깊어가는 가을 산사에서 지친 삶에 잠시 쉼표를 찍으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태안 흥주사가 지난 13일 제6회 태안 군민과 함께하는 흥주사 선사음악회를 경내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흥주사 주지 현우 스님은 코로나19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며 청량한 가을 날씨와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은행나무 옆에서 음악회를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개그맨 송영길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산사음악회는 가수 로디와 하이런의 식전 공연에 이어 노니퍼니 브라스밴드, 강리연, 유심초, 도신스님, 김세환, 김연자 등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찰을 찾은 불자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사단법인 탐라성보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은 탐라성보문화원 이사장 관효스님과 제주도의회 강철남 4.3 특별위원장 등 4부대 중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봉사 주지 수암스님과 조명철 원로, 대원정사 회주 보각스님 순으로 진행된 증언은 4.3 당시 희생된 스님 3명을 기억해 제주 불교의 비극을 정확하게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숙제를 안겼습니다. 이사장 관효스님은 4.3 당시 제주 불교 피해 정확한 규명으로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불교사업연합회와 태고종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 통영거사림회가 소외계층에게 남방유 26드럼과 간편식을 전달했습니다.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이 지난 10일 태평동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명정동과 정량동, 도천동 일대에 남방유와 간편식 등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통영불교사업연합회장 종목스님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남방유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참자들을 꾸준히 늘려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2015년 연탄 자비 나눔을 시작으로 매년 나눔을 확대해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